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AI 기술의 새로운 특성 가운데 온디바이스, 이게 이제 AI 이런 칩들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래의 모든 이런 가전제품에 전부 다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전자기기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될지 정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온디바이스라는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아시다시피 그 기기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AI 기술이 구동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제일 먼저 온디바이스 기능이 탑재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폰, 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폰이 첫째 제품이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서 뭐 그전에는 스마트폰에 없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장황한 서류들을 요약해 준다든지, 뭐 회의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 준다든지, 실시간 번역, 통역, 이것도 굉장한 기능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든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됐었고, 그 이후로 온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또 중요한 제품이 바로 PC입니다. 우리가 이제 PC라고 이야기하지만 서구에서는 대개 다 이제 그 노트북을 랩톱을 이야기하죠. 노트북 이 PC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이걸로 인해서 아마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제 PC라는 것은 뭐 늘상 쓰는 거니까, 그죠? 그것이 크게 이제 바뀔 것이다. 스마트폰에 가져왔던 그런 어떤 혁명적인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이 PC에서 일어나고, 또 그런 PC의 AI 기능을 담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의 AI 반도체들이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CPU 같은 거. 그래서 이 분야가 또 굉장히 큰 온디바이스 분야 영역에서는 아주 큰 제품이 되고,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가전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뭐 세탁기 전부 이제 온디바이스 기능이 들어갑니다. TV 같은 걸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TV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옛날 프로그램을 다시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 화질이 좀 낮잖아요. 화질이 픽셀 문제인데, 그거를 AI가 전부 자동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빈 곳을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화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든지, 하여튼 별별 그 희한한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가전제품, 주식 투자도 이 기술에 굉장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온 디바이스, 타이거 글로벌 온 디바이스 ETF 이런 게 벌써 나와 있어요. 저희도 이야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이르기까지 온 디바이스가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TV 옛날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 보면 지금도 전원일기 재방송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와, 화질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이런 거 업스케일링해서 지금 UHD 네. 화질로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AI가 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편해질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보자면, 사실 이 AI 산업도요, 결국은 이 환상적인 이런 정말 미래의 새로운 아주 편안한 세상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들 먹고 살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AI 거품이 이제 꺼진다.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 개발해온 AI 산업으로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옥석 가리기가 이제 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책에도 또 중요한 이슈로 나왔다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실리 추구,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확실한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우리가 딥마인드의 알파고 이세돌과 이제 뭐 붙었다, 그런 걸 하면 정말 신기하다. 좀 저럴 수가 있을까? 신기함의 매료가 되죠, 처음에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래가지 못하고, 특히 회사 기업 쪽에서 본다면 AI 기술을 계속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인센티브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I가 계속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잠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오픈 AI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나는 그 CEO 샘 올트먼인데, 올트먼이 그걸 이제 창업한 사람인데도 이사회에서 샘 올트먼과 그의 추종자들을 쫓아낸 쿠데타가 벌어졌었죠. 그 쿠데타가 딱 5일 계속됐다고 해서 이제 5일 천하인데, 그런 사건의 기본에도
사실 뭐 AI 개발, 기술 개발 속도가 어떠니 늦다, 빠르다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수익을 추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업할 때 오픈 AI가 공익 성격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MS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는 아니야 우리 공익단체야 너 나가 이랬다가 MS가 간섭을 하게 되고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럼 우리 다 나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사회가 싹 바뀌고 이제는 확실하게 누가 뭐래도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기업들이 전부 show me the money 돈 내놔 돈 보여줘 수익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산업에 관한 그 중요한 논리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산업이 물론 돈벌이가 당연히 첫째이지만 돈벌이가 있어야 이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산업의 논리인데 이 세상에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발전될 수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AI 산업에도 이게 정말 크게 작용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그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AI 혁명지 진원지인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유럽 또 중국과 동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주요 AI 산업들 정말 국가적으로도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또 한국은 또 어떤 상태인지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이었잖아요. 한국 가면 누구나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뭐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외국 사람들 오면 지금도 그렇게 놀랜다는데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AI 산업은 한국이 지금 완전 밀린 것 같아요. 뭐 네이버고 카카오고 지금 뭐 아무것도 뭐 나온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모르는 곳에 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데 미국을 제외한 비미국 그 나라들의 그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 하고 서로 싸워대는 모습이 경쟁의 수준을 지나서 거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AI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으면 나라들이 나서서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뭐 챗GPT가 나온 자체가 이제 미국 산이기 때문에 원래 진원지였고 또 75년 된 그 인공지능의 역사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IBM에서부터 시작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야 하고 주장을 할 만하죠. 아니나 다를까 뭐 AI 산업 그리고 AI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반도체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모든 것을 패권주의로 미국이 우리가 앞서서야 되고 우리가 주도해야 되고 우리를 다 따라와 하는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실리콘은 실리콘밸리로 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실리콘이라는 것은 반도체의 상징입니다. 웨이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실리콘은 반도체는 실리콘밸리로 우리 땅으로 가져와 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등을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도 뭐 약간 득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그 미국의 패권주의는 AI 산업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곁다리로 나온 것이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안 돼. 다 해도 중국만큼은 줄 수 없어. 이런 태도. 그 미중 갈등인데 막 계속되는 겁니다. 미국뿐인가요? 일본은 또 물론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뒤떨어졌다 할 정도로 그런 수준이지만 반도체만큼은 이거는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한때 이걸 계속 이렇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해서 일본 역시 엄청난 보조금을 앞세워서 TSMC 같은 회사 그리고 미국의 여러 반도체 회사 관련 회사들의 제조 공장, 시설, 그리고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머니가 엄청 깊은 중동 국가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UAE, 특히 UAE. 그거 아세요? UAE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부 장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부가 있어요. 몰랐어요. 네, AI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UAE는 또 유독 이 AI 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악착같이. 예. 그래서 이번에 다 쫓아갔구나.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들이 아예 AI 모델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UAE도 그렇고요. 그 다음 중국도 우리도 질 수가 없지. 비록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고 나서고 있지만 안 되면 우리 힘으로 하고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해 하는 식으로 엄청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인해 전술도 막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미국과 한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AI 산업에서. 다만 워낙 그 자본과 시간과 인력이 드는 파운데이션 모델, 근원이 되는 모델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뭐 이런 걸 내놓고 있지만 오픈 AI, 챗 GPT 뭐 이런 거랑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모델 힘든 그 개발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강한 게 있잖아요. 그런 그 근원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파생적인 모델을 만든다. 그런 것들은 또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혹은 스타트업들 중에서 그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가 워낙 그 메모리 쪽의 강국이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회사들은 AI 반도체에 집중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NPU에 집중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망고 부스트 같은 회사는 그 DPU라고 해가지고 또 특이한 그런 프로세싱 유닛을 만드는 그런 다방면으로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열정이나 머리라든가 또 악착 같은 그런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별 전쟁이기 때문에 기업만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관리도 해주고 그다음 해외에 나갈 때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뭐 반도체 회사를 세워서 좀 뭘 해보려 그러면은 전력조차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뭐 대기업 재벌 특혜 주면 안 된다. 뭐 주민들의 불평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중요한 이 정말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AI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정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 AI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아예 장관이 있다. 예. 그 AI 그만큼 적극적으로 AI에 대해서 지금 미래에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산업의 논리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산업이든 발전하려면 돈벌이가 돼야 되고 이 돈벌이 플러스 이제 더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AI 산업도 AI 산업 뭐 중요해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게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야 하면 중요한 거는 어떤 정부든 자기네 나라 잘 되게 다 지원 안 하고 싶겠어요. 다 지원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주머니 사정이 두둑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